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토종벌 여왕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이 여왕벌의 출방 주기가 있죠. 우리가 이 출방 주기를 아주 잘 알아야지만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분봉을 할 때나 이럴 때에 분봉 저기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방 주기를 아주 그냥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토종벌을 잘 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색깔만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며칠 있으면 출방하겠다 하는 거를 아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보통 15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16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좀 날이 기온이 가장 적합할 때는 한 15일 만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는 날씨가 좀 저기 하면 안 맞으면 16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저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변성황대를 쓰거나 그러면은 내가 오늘 강제 분봉을 했는데 15일이 안 됐는데 이미 출방을 했다,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 부득이 유충이 마땅한 유충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 알에서 이렇게 부화한 2.5일 정도 된 부화한 걸 갖고서 이 저기로 변성황대를 만들면은 정상적으로 제 날짜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고 그러면 5일령이나 이렇게 되어 6일령이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한 10일 만에 태어나기도 해요.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사람으로 따지면 7삭동에 8삭동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왕 출방 주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아주 마르고 닳도록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봉 저기를 했을 때에 잘 이걸 맞출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충왕대를 만들 때는 이충왕대를 만들기 전에 우수여왕벌을 선발해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사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좋은 여왕 이충왕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로 한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사전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즉 우리가 농촌에서 이렇게 김매기를 나간다고 그래도 호미 자루가 제대로 되어 있나, 호미가 어떤가, 호미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풀을 뽑기 좋은 호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이 사전 작업이거든요. 이게 항상 몸에 배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런 게 다 사전 작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전 작업을 잘 하는 게 좋다, 그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대도 잘 만들고 좋은 걸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더더구나 이거는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생명체를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 작업을, 그럼 사전 작업을 언제부터 할 거냐? 보통 20일 전서부터 사전 작업을 해요. 때로는 수포를 저기 할 때는 선발해서 많이 저기 할 때 25일 전서부터 수펄집을 달아주고,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수펄이 나오는 주기가 25일이잖아, 그죠? 24일, 25일이니까 그 전서부터 수포를 양성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왕하고 나중에 수펄이 나와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지 여왕하고 교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 주기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듯이 이것도 사전에 우수여왕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충으로 해서 해내려면은 이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사전 작업을. 그래서 20일 전에 뭐 하냐면 수펄 양성군 이렇게 저기 하고, 25일 전에, 25일 20일 이전에 이런 걸 저기 하고, 10일 전에는 양성군 먹이 저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먹이를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왕을 가둬버려요. 왜 여왕을 가두느냐 하면은, 여왕을 계속 산란하게 두는 것보다는
한 며칠 동안 한 4일이나 이 정도 이렇게 이 5일 이렇게 양을 가둬놨다가 풀어놓으면은 아주 이 알을 튼튼한 걸 산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둬요. 그러니까 출산을 좀 멈추게, 일시적으로 멈추게 해주는 거죠. 그죠? 몸을 좀 보호하게 해주는 거죠. 건강하게 요양벌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5일 전, 5, 6일 전에 요양을 풀어줘요. 풀어주면 이제 그동안 참았던 게 산란하고자 하던 욕구가 이 참았던 게 산란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은 왜 그럼 5일 전이냐? 그 하면은 우리가 2.5일 알을 낳고 2.5일이 지나면은 부화를 하니까 알을 이충할 수는 없으니까 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럼 2.5일 그죠? 그러면 얘가 2일령을 떠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4일이나 이 정도 되었을 때 가장 이충하기가 좋은 그런 유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충일 예시를 한 건데 만약에 4월 1일 날 이충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디데이를 잡으면은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해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하고서 하는 거죠. 이제 이충 저기 하면서 양성군에다 이제 이충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확인하고 성공 여부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때는 사양도 많이 해줘야 되고 화분떡도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한 왕을 노열제를 많이 생성해내고 또 밀랍도 많이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먹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6일 후에는 만약에 안에 변성왕대가 있거나 이러면은 왕대가 있거나 이러면은 비정성왕대나 이런 거는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0일 정도 되면 분봉금 교미상을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4월 12일이 되면은 이제 분봉 사전에 4월 10일 날 분봉 이 무한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한 장벌로 빼든 두 장벌로 빼든 이렇게 쭉 빼놓고서 12일 날 왕대를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무한군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왕이 없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은 왕대를 넣어주면 잘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 시간을 두는 거죠. 그러면 4월 15일 날 레금에서 신왕이 출방했나 안 했나 이걸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4월 20일경이 되면은 열흘 있다 보면은 이 신왕이 교미를 했나 산란을 하고 있나 무왕군이 되었나 이런 거는 무왕군의 경우엔 아주 과감하게 합봉시키고 그렇게 미리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요거를 미리 해서 아주 좋은 왕대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 양봉도 그렇고, 어디 똑같아요, 방법은. 양봉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고, 우리 토종벌도 똑같은 방법을 따르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수포를 양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저긴데, 이렇게 소비를 하나 빼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고선 여기다가 뭐를 넣느냐? 똑같은 이 사이즈로 저기 한 거를 양봉 섭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양봉 소방이 크거든요. 소방 크기가 크니까 이 여왕이 거기다 전부 다 무정란을 산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수포를 키워내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수포를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많이 양성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튼튼한 그런 이 수펄 그리고 선정을 하죠. 아주 우수한 산란도 잘하고 내성도 강한 그런 여왕이 있는 곳에다 수펄 저기를 해놓으면은 수펄도 좋은 거를 양성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이 작업을 그러니까 20일 전, 약 25일에서 20일 전에 이런 거를 수펄 저기를 양성해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건 변성왕대 만들기예요. 변성왕대에서도 이제 우수여왕 저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변성왕대하고 이충왕대하고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이충왕대에는 한 통에서 다 이충을 하면은 그 통에 있는 만약에 이 벌은 아빠가 다 틀리거든요. 엄마는 똑같아도 아빠가 다 틀려요. 즉, 뭔 얘기냐면은, 이 수정을 할 때에 정자가 한 수펄, 문제가 있는 수펄에서
이 나온 정자가 그게 다 수정이 된다면 그 전체에는 다 저기가 이 뭐야 이 저기가 애들이 그러니까 일벌들이 다 안 좋은 상태예요. 그 유충이. 그런 거니까 이충을 할 때에도 한 통에서만 하지 말고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 한 통에 20개씩 해가 이충을 5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안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그 유충을 한 통에서 다 했다 그러면은 100개를 만들었을 때 100개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20개, 20개가 5통에서 하면은 만약에 그 중에서 한 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개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변성황대는 다 각자 다 다른 통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변성황대가 그럴 저기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 한두 통 거기 저기지 나머지 저기에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이 결과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변성황대가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저항성벌을 선발할 때에는 좀 더 변성황대를 쓴 거예요. 이충황대는 안 써요. 그런 경우에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변성황대를 쓰기 좀 더 해가지고 쓰면은 훨씬 유리하고 그 변성황대도 잘만 쓰면은 전혀 자연황대하고 99.9% 차이가 없는 그런 저기를 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이 다루기가 좀 까탈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나중엔 오히려 그거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예, 저는 거의 99%를 저 변성황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0일 전에 근데 앞에 이충거 할 때보다 좀 틀려요. 20일 전에 어떤 걸 하냐면은 먹이를 많이 비축하게 해줘요. 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숯벌집도 삽입을 먹이를 많이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요. 그래서 화분떡도 하고 산란율을 아주 확대시켜주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산란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5일 전에 이제 먹이 확인이 많이 비축되어 있나 또는 산란이 많이 되어 있나 이런 거를 저기 확인을 하고 그런 저기를 사전에 미리 다 작업을 해 놓는 거죠. 그러고 이제 4월 10일이 됐다. 그러면은 왕 이제 저기에서 빼내는 5장벌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왕을 찾아가 섭 하나를 빼놓고 4장벌을 무왕군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냥 무왕군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변성황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월 10일 날 했다. 그럼 4월 열흘 있다가 20일 날 내금을 해가지고 왕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왕대를 한 개만 남기면서 한 장벌로다가 그러면은 5장벌이면 5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걸 이제 해서 왕대를 각 손마다 한 장씩 붙여서 근데 왕대를 한 장 붙일 때에 아까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듯이 왕대 출방 날짜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색깔이나 이런 걸 보고서 요게 내가 10일 만에 강제분봉하고 10일 만에 열어봤으니까 앞으로 한 5일이나 4일이나 5일 정도 있으면 출방할 그런 이 왕대이다. 그러면 노열제를 충분히 먹은 놈이야. 근데 내일이나 모레쯤 출방할 것 같다. 그러면 칠삭동이거나 팔삭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제거하고 이왕 로얄젤을 가장 많이 먹은 놈을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서 정리를 싹 해내요. 부득이 그런 게 없고 내일이나 모레 출방할 것 같은 그런 저기가 왕대밖에 없다. 그러면 부득이 그 왕대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돼. 나중에 왕가리를 해주던가 또는 이런 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많으면 이충왕대를 만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 통에 있는 거 좋은 왕대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넣어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왕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 내금을 10일 다시 있다가 그리고 4월 30일 날 열어보고서 이 안에는 4월 10일 날 강제분봉을 했으면 이 안에는 벌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10일 있다가 열어보고 또 다시 열어보지 않아야 돼. 잘못되면 도망가. 왕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어보지 말고 20일째 되는 날 열어보고서 이놈이 무왕군통이니까 왕이 나왔나 출방을 해서 아니면 교미가 되어 있나 출방은 되어 있나 무왕군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합봉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차 내금을 하면은 한 7일, 일주일 정도 있다 보면은 산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이제 그 왕의 교미가 다 끝나. 그때는 교미가 다 산란이 쭉 나가면 이때부터는 뭐를 하느냐 증소도 해줘야 필요가 있으면 증소도 해주고 이런 걸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금은 될 수 있으면 요 시기 2차 내금을 할 때에는 이 20일 만이거든. 요때는 이 오전 아침 5시에서 9시 사이에 다 내금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10시가 넘으면 혹시 혼인비행을 나가는 놈이 있어요. 오후 한 3시나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내금을 하고 있으면 교미하고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될 수 있으면 내금하지 말고 오전 일찍 내금을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는 오후 늦은 시간에 한 5시나 6시 이 사이에 내금을 살짝 해내는 거죠. 그래서 혼인비행 나갔을 때에 내금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하고 요때 이제 그 20일째 되는 날 요때는 이제 그 먹이 확인도 하고 또는 봉충판이 얼마나 있나 없으면 교체도 해주고 이제 강군 육성 그 이 편에서 보면 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왕벌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여왕벌에 대한 것만 얘기할게요. 강군 육성하는 편에 보면은 그런 걸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교체를 해주고 보태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 산란이 들어가면은 우수양벌 이 저기하면 먹이를 풍부하게 넣어줘야 돼. 신앙이 나와서 산란할 때 산란이 쭉 나가게 아주 저기를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분떡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왕대는 토종벌은 전부 다 이렇게 왕대를 끝에다가 달아요. 양봉은 이런 중간에도 다는데 변성왕대를 할 때에 근데 토종벌은 전부 다 여기다 달아요. 또 이 양봉은 자연왕대를 달아도 중간에 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종벌은 전부 다 끝에다 달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여왕벌이 산란이 들어가면은 이 신왕이 산란이 들어가면 먹이 공급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이충을 하거나 강제분봉 변성왕대를 사용하고 이럴 때도 먹이를 충분히 많이 밖에서 꽃꿀이 많이 안 들어오는 시기다 그러면은 저기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많이 먹이를 공급해주고 사용도 해주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자연왕대에 가장 가까운 변성왕대를 썼을 때 여왕을 선발해야 돼. 그래서 주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보여요.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는 2.5일까지는 알로진에다가 산란이 돼서 알로진에다가 부화가 되면 1일, 1일령, 2일령, 이렇게 3일령 하면은 10일차가 되면은 9.5일, 약 10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막아버려요. 왕대 여기 입구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2일령 산란하고 2.5일, 약 2일 정도가 되면은 부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2.5일인데 그러면 여기 10일자에 맞는 게 여기 9일까지가 일주일 허물을 7번을 벗어요. 허물을 7번을 벗고 배변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커요. 여왕벌 로얄제를 먹이거나 일벌들도 일벌 먹이를 먹이기 때문에 완전 식품을 먹이기 때문에 배변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얘네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허물을 7번을 벗으면 이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11일차 되고 12일차 색깔이 구분이 가요. 이렇게. 자꾸 왕대를 자꾸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이런 색깔만 갖고도 요게 며칠이 있으면 한 3일이나 4일 정도 있으면은 출방을 하겠다. 아니면 여기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출방을 하겠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0일차 내금을 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된 왕대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거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출방할 놈이니까 노열제를 덜 먹은 놈이에요. 예,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익히시라고 색깔을 익히면 참 알고 있으면 변성왕대를 사용할 때에도 자연왕대에 가까운 왕대를 얼마든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왕벌의 역할은 그렇죠. 우리가 하면은 군세를 이루게 하고, 예. 안정화시키죠. 질서 유지를 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고, 이렇게 단합도 하게 하고, 서로 하고, 종족을 번성하게 하고, 번식, 예, 분봉도 하고, 산란도 하고, 이런 거죠. 타 종족의 침범을 억제해요. 여왕이 튼튼한 페로몬을 튼튼한 왕이 배출하는
이 발산하는 페로몬은 다른 벌들이 잘 그 통에 침범을 안 해요. 확실하게 알으니까 여기는 우리 저기가 아니다. 여기 들어가면 위험하다 하는 그런 이 저기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왕벌 이 저기가 튼튼한 게 좋아요. 그래 도봉도 덜 당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여왕벌 이래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산란적이 왕이죠. 산란을 한 거고 요건 신왕이고 그래서 때깔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왕벌의 수면과 산란력 교체 주기는 보면은 이렇게 산란을 하거든요. 여왕벌의 수명은 보통 4, 5년 정도로 보는데 되셨으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노산이라고 그러죠. 노산. 사람도 나이가 먹어서 이 저기를 아기를 낳거나 이러면은 좀 안 좋다고들 자꾸 얘기해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낭충이나 이런 거 심하게 이 저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왕을 자꾸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알도 잘 낳고 세력도 잘 키워나가고 튼튼하고 질병에도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4, 5년은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니까 일일 생산 산란 능력은 연구에 따르면 약 하루에 2,000개 정도 알을 이제 산란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건이 다 맞았을 때 그런 거지. 보통 이 저게면 이 적당한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이제 세력이 강하고 이 좋다 여건이 좋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 4, 500개 정도 산란하는 것으로 짐작이 돼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 대신에 서양종보다는 아주 산란력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교체 주기는 약 1년을 주기로 하는 게 좋아요. 질병의 예방하기 위해서도. 예. 그래서 저항성이 떨어지는 난자하고 이런 거하고 정자가 수정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점은 일벌도 알을 산란할 수 있거든요. 다 암놈이니까 유정란이니까 유정란에서 태어난 벌들이니까. 근데 단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일벌들은 저정낭이라는 게 없어요. 저정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정자를 저장해서 보관하는 그러한 주머니가 있는데 일벌들한테는 없어요. 여왕벌들한테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난소는 있는데 난소는 발달하지 못하고 페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억제되고 이렇게 있다가 왕이 없어지고 나면 얘가 발달해가지고 이 산란 알은 생성에 난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정량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정을 못 시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무정란을 산란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일벌이 산란하는 건 전부 다 무정란이고 수벌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저기는 여왕벌과 일벌의 똑같은 점은 뭐가 있냐면 같은 동성이에요. 산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난소가 모두 있기 때문에. 태화되어 있다가 여왕이 없어지면 그게 발달해서 산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은 똑같아요. 두 가지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근데 일벌과 다른 점은 여왕벌은 교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정낭이 있어요. 정자를 저장하는 그런 주머니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왕벌의 때는 쉽게 얘기하면 애벌레 때 애벌레 때에는 참다 노예알 제리를 먹고 크고 평소에도 노예알 제리를 일벌들이 공급해줘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4년에서 한 6년, 길게는 6년까지 보통 4, 5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특유의 페로몬을 발사해요. 여왕만 저기만이 가질 수 있는 페로몬 그걸 발사하고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미 때만 외부에 나가. 근데 일본은 분봉, 도굴 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분봉을 하자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 하는 그런 결정권은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꿀만 먹어요. 먹이는 꿀만 먹고 일본은 저정량이 없어요. 그래서 무정란만 산란해요. 무왕군일 때.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50일에서 겨울엔 한 6개월 정도. 근데 6개월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얘기지. 보통 이제 겨울 하고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왕이 산란해서 새끼를 키우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6개월은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 알고 계셔야 돼.
최대 6개월이라는 얘기지 절대 저기는 아니에요. 6개월 죽어도 산다. 그건 아니에요. 최대치가 그렇다는 얘기지. 예. 이 벌은 움직일수록 수명이 짧아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꼭 6개월을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역을 할 수 있어요. 봉산물을 수집해오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줘서 집을 짓고 육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성 본능이 있어요. 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여왕벌과 수펄의 관계에서는 여왕벌하고 저기는 그냥 교미할 수 있는 능력. 예. 수펄은 교미 이외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서양종벌에서는 4월 달서부터 8월 말까지는 수펄을 수시로 계속 키워내는데 토종벌은 분봉료를 받아야지만이 키워내요. 그러지 않으면 키우지를 않아요. 상당히 경제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해요. 여왕벌은 일생에 단 한 번 신앙일 때 혼인비행을 해요. 여왕은. 그리고 수포는 교미 이외에는 더 이상의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보통 여왕벌은 한두 차례, 이 혼인비행을 한 차례 나갈 수도 있고 두 차례. 왜냐하면 저정낭이 찰 정도, 그 정도의 정액이 충족되면 더 이상 교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란 도중에 정자가 필요하다고 또다시 교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신앙 때 한번 교미를 하면은 정자가 나중에 모자란다. 그러면은 수명이 다 됐는데도 그 저정낭이 비어 있다. 그러면은 무정란을 산란해요. 이 수명이 있어요.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벌들이 여왕을 제거하게 돼요. 그림에 보면 요게 난소예요. 난소. 요게 난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저기를 나오죠. 이제 관을 타고 이 산란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저정낭에서 나온 수정 분백하고 여기서 수정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해야 이제 낳고 수펄적일 때는 수정을 안 시키고 그냥 낳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일벌은 없어요. 그러고 이제 교미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교미를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얘는 이제 이 수펄은 죽어요. 여왕벌만 살아남고. 근데 토종벌 수벌 생식기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요건 서양종벌 이 생식기예요. 그래서 생식기 구조가 틀리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이 고리가 있어요. 먼저 앞전에 한 이 수펄이 교미를 저기가 이게 생식기가 빠지거든요. 그냥 여기 여왕벌 여기에 꼬리에 붙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요거로다가 이렇게 제거를 해내면서 생식기를 삽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저기 생식기는 그냥 붙어 있으면 집에 들어오면 일벌들이 다 제거해줘요. 근데 수펄 생식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게 토종벌하고 서양종벌하고는 교미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인공수정을 해도 안 돼요. 아마 뭔가 분자 구조나 이런 게 틀린가 봐요.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혼합종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 저기가 아예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생식기 구조도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죠? 서양종의 고리가 크고 저기하고 짧죠. 근데 이 동양종은 이렇게 더 길고 구조가 틀리죠. 그죠? 예.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꿀벌의 구조는 보통 이래요. 제가 다른 저기에도 넣어놨는데 여기 입이 빠는 입이 있고 씹는 입이 있어요. 이건 빠는 빨대가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씹는 저기죠. 그죠? 그리고 중간 설이 있고 이렇게 그 더듬이 인두선 머리가 있는데 인두선에서 이런 이 노얄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먹이 노얄젤이 먹이나 각종 이 저기를 하고 여기 머리 부분에서 이제 그 여왕벌 같은 경우 페로몬도 만들어내고 이런 이 저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이렇게 왕대를 보면 밑으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이 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머리가 밑으로 되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아마 그래서 머리에 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디는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건 이제 근육이고 날개가 이렇게 있고 심액이 있고 이런 저기 구조가 요게 이제 꿀 저장위가 있고 요거는 먹이를 소화할 수 있는 위예요.
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요런 거 저기가 있고, 여기에 밀랍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배 부분에 밀랍을 만들어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요건 이제 이 다리에 화분 주머니가 있고, 그래요. 화분 빛도 있고, 그 산란관이 있고, 요방도 독침이 있어요. 예. 근데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심장은 이렇게 길게 있고, 예, 호흡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저기 공기 주머니도 이렇게 들어 있고, 뭐 대동맥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자간.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비롭죠.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여왕벌을 양성할 때에 어쨌든 좋은 여왕벌을 자꾸 양성해 내야지만이 내가 세력을 강한 벌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점일도 많이 하고 꿀도 많이 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뭐 우량아 선발대회도 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우량아 선발대회, 뭐 서울 분유에서 해가지고 상금도 나오고 뭐 했는데, 그렇듯이 여왕벌도 우량종을 우리가 선발을 하거나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벌도 건강하고 병도 질병에도 하고 방어도 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왕벌을 만들 때에는 좀 여러 가지 계획하에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